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차관 1억 달러, 도합 6억 달러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일본 외환보유고의 50%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도 있었던지라 자국민과 기업들이 반도에 투자한 자산의 청구권도 전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2조에서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에 대한 보상은 이 돈을 받아 한국 정부가 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돈을 받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재원은 건국 이래 최대 토목공사로 지칭되던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을 비롯한 산업단지 건설에 쓰였습니다. 1965년 당시 한국의 GDP는 일본의 29분의 1이었습니다. 작년엔 그 격차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12년 5월 김능환 대법관을 중심으로 한 대법원은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배당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법원은 확정 판결을 근거로 최근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국제법 전문가들은 국제분쟁 해결 과정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일괄보상 협정 방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합니다. 국가 내부에서 상권분립은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는 한목소리 원칙이 외교무대에서 통하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참여 없는 1+1 기금안을 주장하지만 일본은 한국 정부와 한일 양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2+1 기금 조성안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거부하자 청구권 협정의 절차에 따른 중재위원회 구성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입니다. 파운드리에서 쓰이는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공급이 끊겼습니다. 일본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을 노린 것으로 미래의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약 49%, 삼성전자가 약 1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특히 5G, AI, IoT,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부품으로 향후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한일협정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 아래 이웃 나라로서 일본과 경제 안보 분야에서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독도 등 문제가 있어도 정경분리 원칙은 지켜져 왔습니다. 이제 정경분리의 투트랙 협력 노선은 붕괴되었고 일본의 자유무역 원칙도 훼손됐습니다. 해방 이후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걱정입니다.